어룡공추입니다. 자, 10월 24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장 전에 그리고 차후에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장 중에도 조금 중요한 뉴스라고 하는 부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에 대한 해석들을 조금씩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 올려드렸고요. 영상 아래쪽에 이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도 좀 많은 참여와 응원, 격려 그리고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아시다시피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150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 테스트가 잘 나왔고요. 21선 내려오는 21선까지 강하게 몸통으로 돌파를 하면서 일단은 이 1500포인트에 대한 지지 가능성은 상당히 높여놓은 모습이긴 합니다. 내려오는 각도도 이 지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둔화를 시켰기 때문에 약간 좀 중화된 느낌이 좀 있고요. 다만 오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 상승했었던 이유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드디어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 부연 설명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좀 잠깐 좀 해보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여전히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11월, 12월에 FOMC에서 중요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쪽에 얘기를 하셨고요. 인플레이션에 이 상당한 압력, 하향 압력을 넣어줄 수 있는 금리를 원한다. 즉 금리 인상 4.75까지 인상을 그대로 강조하셨던 그런 모습이었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내 전망은 9월 달의 전망, 이 연준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렇다면 9월 달에 연준의 FOMC에서 얘기했던 점도표상에서 예상은 전망은 연말 4.5 그리고 최종 금리 4.75입니다. 한 톤 다운 됐다라는 거죠. 일단 그 부분 볼 수 있겠고, 결정적인 부분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였는데요. 11월 달에는 75bp를 인상을 하겠으나 영원히 계속해서 75로 갈 수는 없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에는 이것보다는 낮은 폭, 그렇다면 빅스텝, 50bp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공식적인 발언으로는 6월 말에 이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 완화적인 발언 이후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전망, 예상했던 부분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넘어가면서 이번 주부터는 일단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고요. 11월 FOMC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본격적인 얘기들은 CPI, 10월 CPI가 발표되는 11월 중순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부터 조금씩 더 많이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러니까 보도했던 뉴스에서도 11월 75bp, 12월 50bp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전 제가 장전 그 해외 뉴스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면 50bp를 올린다라고 하면 11월 달에 우리 중순에 발표가 되게 될 10월 CPI가 그러면 급격하게 확 꺾여서 나올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까지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살짝 꺾이는 흐름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CPI에서 주택 관련 지표들이 얼마나 반영이 좀 되느냐. 약간씩 반영이 조금씩 이제 반영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급격하게 꺾이는 흐름을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씩 꺾여 나간다라고 하는 그 느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흐름 하나만 가지고 50bp로 딱 낮췄을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지난 6월 말 7월 8월 있었던 그 반등 때처럼 너무 과도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샴페인을 미리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었고요. 제 예상도 마찬가지인데, 50bp를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그 외에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경계감을 주는 거죠. 아직까지 증시가 오르면 안 돼라고 하는 부분. 왜?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고,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 못 잡으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왜 50이냐? 미국 경제도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그 미국 쪽에서도 바이백 관련한,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요, 바이백 관련한 부분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지금 터졌는데 영국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러니까 과도한 긴축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제가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그런 부분들, 그 당시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너무 강하게 진행되다 보면 미국 경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타협이 나오는 상황, 그 속에서 제가 50bp를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어쨌든 현재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50bp를 12월 달에, 11월은 75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12월 달에 50bp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높게 보고 있고, 대신 50으로 올리는 대신 연준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또는 아주 매파적인 흐름을 만들지 않는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얘기했듯이 점도표를 조금 더 올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말 4.5고요. 최종 금리 4.75잖아요. 점도표상에서 현재가. 근데 이걸 최종 금리를 5%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5%까지 올려도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5%로 올린다 그러면 점도표가 또 상향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약간 또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12월 달에 50으로 올리고 2월 달에 25, 3월 달에 25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나는 이런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은 그러면 50bp를 올리고 나서 급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 급반등을 지금 원하지 않는다고요. 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급반등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 지난 9월 달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짜증난다. 진짜 보기도 싫다. 뭐 이런 식의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 내려가야 된다. 증시 내려가야 된다. 꺾여야 된다. 최근에 꺾이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대 인플레를 그만큼 꺾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 올린다고 해갖고 증시가 급반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왜 제가 11월 1월 시나리오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요거 나오면 11월 1월 시나리오 본격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11월 1월 시나리오가요, 이게 나와서 시장이 더 이상 하단을 이제는 깰 것 같지 않아. 이제는 바닥은 잡혔어. 대신 상단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만 박스권이 나올 수 있어. 하단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되면 박스권 하단, 예를 들어 여기가 하단이든 여기가 하단이 되든 여기가 하단이 되든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11,000포인트를 하단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11,000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꺾일 것 같은 거고, 11,0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선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 시장은 확실히 매매를 해볼 만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하락장을 끝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급반등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락장에서 이 11월 1월 시나리오 이후에 약간의 반등, 그리고 박스권 횡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11월 1월 시나리오가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급반등 나오면서 2,500, 3,000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 쪽에서 일본 외환당국 쪽에서 이 대량의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요. 대량의 아마 이 물량 공세가 진행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엔화가 152엔을 넘어서면서 달러 엔화 환율이 넘어서면서 일본 외환당국에서 강력한 개입을 했던 것 같고 146엔까지 빌렸다가 147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또 오를 기미를 보이니까 또 대규모 투입해갖고 146엔 안으로 지금 밑으로 지금 끄집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시장에는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 달러의 약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엔화에 대해서 약세인데 지금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로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율 약합니다만 이 정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유동성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 외에도 시진핑 독재 관련된 부분, 이제 독재 체제를 갖췄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트러스 총리 사임 이후에 보리스 총리가 다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휴가를 갔던 보리스 총리가 다시 돌아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했는데 아침에 이제 일단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 리시 수낙 이 전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이분이 이 인도 계열의 영국인이신데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 계셨었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쪽엔 상당히 밝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국 시장이 조금 영국 이 외환 시장이 조금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은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내용,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용의 미국 해외 시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이거 이렇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11,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현재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썩 우호적일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11,000포인트가 상단이 될 것 같고요. 요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 나오면서 다음 주 FOMC를 기다리는 조금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바닥은 1,500포인트에서 지지를 해줄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아침에 갭 상승하고 출발을 했는데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살짝 눌림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반등 이후에 다시 지금 눌림이 또 진행되면서 변동성을 줄이면서 박스권, 좁은 박스권 범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지금 갭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사실 없잖아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인 것이고요. 대신 우리나라도 지금 레고랜드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유동성을 막대하게 또 풀기 시작을 했죠. 일시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한은에서도 그렇고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어제 제가 일단 일시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했는데 어쨌든 일시적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돈을 푸는 영국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무래도 좀 불안성은 좀 있는데 대신 우리 지금 뭐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영국 사태를 한번 봤잖아요. 그 상황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지금 불가피하게 당장 터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일단 쏟아 붓는 상황이긴 한데 이건 뭐 이게 터지면 안 되는 거니까 쏟아 부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은 시장의 예상치에서 지금 뭐 크게 벗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그래도 아직까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 지금 레고랜드발 사태가 어느 정도 1달락이 좀 되고 나면 다시 긴축 모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건설사 쪽이라든지 PF 대출을 지금 많이 그쪽에 대출을 많이 해준 지금 증권사라든지 일부 금융권이라든지 이쪽에서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직 뭐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대로 그냥 꾸역꾸역 넘기는 흐름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매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선물은 지금 매도 우위로 다시 돌아섰는데,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관망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지금 매수가 괜찮습니다.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금 지수가 훨씬 더 좋은 편인 거고, 바이오 섹터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상승에.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대체로 지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수급이기 때문에 상단이 좀 제한적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아주 깔끔한 정도의 내용은 아닌 상황인 거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시멘트 레미콘 섹터들, 지금 뭐 아침에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거 뉴스를 이게 제가 이제는 좀 저쪽 다른 채널 쪽에서 뉴스를 좀 이렇게 보내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오늘 일단 아침에 나온 뉴스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사업까지 나선 시멘트 업계 요 지금 뉴스들 관련해가지고 조금 반응을 좀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사우디 신도시 참여 이 얘기 나왔으니까 네옴시티 관련한 쪽으로 연결도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롱티 슈진 내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오늘 상패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것까지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섹터 쪽에서의 수급이 확실히 조금 더 돌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우호적인 상황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 레미콘 섹터들 괜찮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건설 섹터다 보니까 건설 섹터들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네옴시티 그다음에 이 바이오 섹터들, 면역 항암제 섹터들을 중심으로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좀 보게 되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 SDI 정도, 네이버 정도, 약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정도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노터스, LNF, 심텍, 위메이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림 로봇 정도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TSE, SM, 성우하이텍,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정도가 매도 상위 쪽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장 보면 지금 다시 음봉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갭 상승폭이 지금 컸는데 그리고 2260포인트 지금 터치하고 지금 살짝 밀리는 건데 오늘은 2260포인트 뭐 이 부분 이거 나중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넘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이거 넘으려면요. 오늘 몸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무료방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몸통이 필요한 날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도지 형태로 마감을 한다든지 윗꼬리가 지금 긴 상태인데 도지 형태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 자리를 결국 넘기가 좀 어려울 거고 중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지수 눌림 가능성 그러니까 이 눈치 보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자리 못 넘고 다시 2216포인트 라인 지지 테스트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장 마감 때까지 몸통을 조금 더 만들어 주기를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